안녕하십니까. 진행되는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정통 경매 사례 분석의 뜻입니다. 정경사TV. 자, 오늘 선정된 물건은 제주지방법원 2023 타경 1991. 물건 종별은 한글로 연립이고 빌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빌라입니다. 감정가 10억 8,800. 한 번 유찰되고 한 번 유찰에 인천지방법원하고 제주지방법원이 오랜 기간 30% 저감됩니다. 7억 6,100만 원에 진행됩니다. 경매 기일은 2024년 3월 19일. 상당한 기간 남았습니다. 기간도 깁니다 좀. 그리고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남대구 새마을금고고 대구 소재지입니다. 청구 금액은 8억 7,100. 채권 청구 금액이 감정가 대비 80% 이상 대출을 해줬으면은 최고 선까지 대출을 해준 것 같습니다. 소재지는 제주시 해안동 2545-6 빌라 이름 화이트 D 이 해안 2 101동 102호입니다. 건물 면적 74평이면은 공유 면적 포함하면 거의 90평 형 내지 100평 형이라고 추정합니다. 토지 면적 대지권, 이 공동주택에는 말씀드리지만 이 대지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지권이 없으면은 토지 면적이 없으면 남의 땅에다가 건축한 그런 모양새가 돼서 하자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은 수익권이 2018년도 이전됐고 저당권 남대구 새마을금고 2018년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고 특이한 게 지하 1층 소재 풀장 및 썬큰 포함평가. 썬큰이라는 용어는 풀장은 익숙할지 몰라도 썬큰은 좀 생소하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부 다 알고 이 경매 강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용어를 그럴 경우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구글에 검색창에 검색 치면은 안 나오는 거 없죠. 자, 썬큰 가드는 썬큰을 한번 쳐봤습니다. 썬큰 가드는 건축에 따른 공간 창출 방식의 하나로 소음 등을 배제하면서 개방감 부여, 지하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고급스럽게 개선한 공간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시 록펠러 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동 코엑스 썬큰 가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면서 내부 어떤 시설에 풀장이 있고 썬큰 가든 정도 있으면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여건을 구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포함평가, 감정평가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 드릴게. 이 경매 강의 영상을 보면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부동산 얘기 통첩에 국한돼서 그 전문성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의한다든지 경매 사건에서 무슨 소송 사건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3년, 5년 기약 없는 소송에 휘말려서 1심, 2심, 3심 진급대로 변호사 선임료 부담하고 남는 건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확실한 입증을 해서 소송 취지, 변론 취지, 변론 내용, 준비 기일의 준비 취지, 준비 내용을 구성하실 수 있으면은 법무사를 활용을 해서 신청 사건으로 자신 있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는 신청 사건으로 할 만한데 정말 권리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법률 전문가 중에 최고위 층에 속하는 거 대법원 판사 소수견 다수견 갈립니다. 밑에 뭐 고등법원 합의부나 단독심 지방법원 판사 의견하고 변호사 사무실 저 서초동 쪽에 가면은 뭐 길 하나 건너 있을 겁니다. 길 하나 건너가서 물어보면 다른 결론 나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물어보는 초점에 따라서 답변 달라지는 그런 소송 또 기간에 따른 비용 소송이 걸리면 문제점이 있는 그 물건에 대출 안 나오고 순수 자기 자금 묶어놓고 100% 자기 자금으로 잔금 치르고 3년 내지 5년 가야 된다 하는 각오하고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게 이 경매의 특유한 법률 아까 전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성실성 하나하나 샅샅이 보는 그런 어떤 분석 습성이 몸에 배야 됩니다. 경매 사건에서 재경매 들어가는 대금 미납하고 계약금은 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어이구 아니네 10억에 샀는 줄 알았는데 15억이 산 꼴이네. 그런 어떤 때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재 이 하는 제 강의 지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20억짜리면은 2억을 보증금 걸고 뛰는 그 2억을 손해보는 그런 일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천천히 검토를 하는 샅샅이 도대체 이 경매에서 지뢰밭은 어딘지 복병은 어디서 만나는 건지 그러니까 천천히 있는 법률 공부도 오래 했습니다. 경매 체험도 많고 다 아는 떠오르는 팁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해서 급하다고 저기 입찰보증금 손해라는 걸 감수할 이유는 없죠. 그래도 빠른 결론을 원하시면은 그 구독하시고 채널로 넘어가시면은 쇼츠 영상 몇십 개 올려놨습니다. 쇼츠 영상도 겸해서 보시면은 그 좀 취향이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30% 저감돼 갖고 7억 6,100 시설은 풀장 썬큰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회전등기 자 임대차 내역이 없습니다. 임대차 내역이 없다는 거는 그리고 임의경매는 쉽다고 그랬죠. 말소기준 권리는 무조건 딱 보면 남대구 새마을군 겁니다. 이 이후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어떤 줄서기 할 때 제일 앞에 줄 선 사람 줄선 임대차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항력이 있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그 이길 다음날 그 대항력 다른 사람보다 다른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의 지위인데 그 보증금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다는 거는 특히 선순위 임차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력이 생기고 다음에 배당 신청 배당 종기일이 이 사건에는 2023년 6월 12일 이 날짜도 정확히 봐야 됩니다. 6월 12일 이전에 제대로 배당 신청을 했는지 이 지난 다음에 배당 신청했으면 자료에는 배당 신청으로 나오지만은 배당 요구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으로 바뀌는 거죠, 성질이. 여기만 보면 지금 별 복잡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문자 그대로 법원 직원이 경매 들어간 물건 현장에 가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 그 사실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점유관계 확인차 출입문에 임해서 초인종 노크를 수차했으나 인기척이 없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음. 참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상적인 물건이고 거기다가 어떤 그 풀장 썬큰 시설까지 있다. 참 잘 진 건물이라고 봐야죠. 근데 사람이 없다. 자, 이 관계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에 진일보한 물건 명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지 말소 안 되는 권리는 없는지 배당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해당 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문구
또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고 자, 여기도 지하 1층 소재 풀장 및 썬큰 포함 평가에서 아까 그 권리 외 지시 외 개념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지시 외는 이 물건 본물건 말고 그냥 가져가는 거 이런 것도 더 있다. 덤이다. 그런 개념이고 권리 외에는 이 감정평가에 포함이 안 된다. 포함평가로 기재가 안 되고 포함평가로 여기서 기재됐을 때는 그 지시 외 덤으로 들어오는 물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권리 외에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봐도 별 이상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뭐가 도대체 안 좋아서 이 물건은 경매가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루틴, 정해진 코스를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 어디가 복병이 나타나서 삼국지에서 봐서 복병에 걸려서 살아남은 군대 없습니다. 자,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신탁회사 나옵니다. 여기 그 전세 사기 할 때 항상 신탁자 보이면은 신탁 원보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봐서 집주인이 누군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 건물 소재에서 내가 건축을 했고 내가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집주인 아니라고 말씀 반복해서 드립니다. 신탁사 일단 경계 대상입니다. 신탁사는 대개 일반 금융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PF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건이 다 이 보존 등기 나고 건물 사용 승인 나기 전에 무슨 사업 플랜을 작성을 했는데 이 땅에다가 건물도 세우고 해서 분양이 되면 얼마에 분양이 되면 얼마에 갚겠다든지 PF 다음에 브릿지론 개념이 그 아까 새마을금고 2차로 그 대출해준 새마을금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18년 9월 28일 날 수탁자 무궁화 신탁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신탁 재산이 원 수탁자인 무궁화 신탁에서 신탁 맡겼던 사람한테 맡겼던 사람이 이 소유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에서 매매로 2018년도에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멀쩡한 건물에 계속 파고듭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보는 이유는 이게 무슨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건축물 대장 맨 상단 첫 장 상단 우측에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불법 건축물 표기가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흰 배색 그 종인데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은 사용 승인일이 2018년 2월 14일 보존 등기 되기 이전에 이미 18년 2월 14일 정상적으로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고 불법 건축물 어떤 그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훑어나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타 강의자보다 경매 체험 오래됐고 법률 고시 공부 오래 하느라고 공부 오래 했고 그 이후에도 경매하면서 법원경매 민사집행법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바뀌어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직시한거 보증금이 없어도 됐는데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런 히스토리까지 안다고 자부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경매 사건 다룬 지.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내력, 히스토리를 쭉 한번 밟아 나가 봐야 이 물건은 도대체 깨끗하고 잘 졌고 채권은 뭐 금액은 크지만은 선순위 뭐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거주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거참 이상하다로 계속 검토 대상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세를 일단 한번 보죠. 시세는 제주시 낙찰가 추이 분석 뭐 60% 약간 미달됩니다. 보니까 최근 2개월 최근 거죠. 이제 60% 약간 미달되고 유산 물건 진행 내역 화이트 디어 해안 이 빌라 7억 6,100 현재 이 물건 30% 저감돼서 7억 7,200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봐도 어떤 하자가 하나도 없고 마지막까지 다 봐서
하자가 하나도 없고 하면은 낙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뭐 유명한 데가 좀 많습니까? 한번 위치는 도대체 어떤 데 있는지 한번 그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 깨끗합니다. 이 빌라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오래되고 건축하다 2018년 상황인데 중지되고 사용자가 없다 그러면은 관리 상태가 엉망이겠죠. 뭐 이 외부 채색이니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고 주차 자동 주차 이 통제하는 뭐 차도 하나 주차돼 있고 주변 한번 도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안마을 10길 다 이건 뭐 오래된 그 주민들 사용하는 그런 주택이고 쭉 한번 더 내려가 보죠. 어떤 상태의 도로들이 나오는지. 일반 민가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 목적물이 제주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빨간 선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소지친 제주시 안동 2545-6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로드뷰 많이 벗어나 있죠. 아까 이 위치에서 봤습니다. 자, 다시 나옵니다. 이것도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은 다시 찾아냈습니다. 리사이클링 하우스까지 있고 참 좋습니다. 자, 로드뷰 말고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제주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넓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야, 이 바다에서 멀지 않습니다. 배우지에는 설악산 이 로드뷰 상황을 이 제주도에다가 이쪽 도로에다 한번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뭐 설악산으로 향하는 도로네요. 그럼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 그대로 해안가고 뒤로 한라산 등지고 있고 이 바로 뭐 어선 보이고 위치도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 시설물로서 나무랄 데 없고 입지 여건이 뭐 일반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데 위치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내부 시설 잘 된 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낙찰가 예상 낙찰가 60% 살짝 미만 밑도는 선이 저는 이 경우에 추정입니다. 추정. 이거는 에어비앤비 소유권이나 사용 승인이 2018년 났는데 그대로 관리 안 하고 비워뒀다 하면은 외부 아까 주차 공간에 대한 그런 모양새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에어비 민간 숙박업 및 신고나 등록사항인지 모르는 건 전 정확히 모른다 그럽니다. 자, 그거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로 만약 이런 물건을 취득을 해서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그 일반 민간 국제적으로 숙박 에어비앤비로 그 편입을 시켜서 어떤 별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별장 개념으로 가서 사용을 할 때 세제 불이익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경우는 뭐 세무사 자문이나 요새 좋은 세상입니다.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데이터 자료를 믿으시고
더군다나 AI, 인공지능까지 가세하면서 우리가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에어비앤비나 민간 숙박업, 임시 그런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낙찰가는 바가지를 심하게 쓰고 안 쓰고는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한테 달렸습니다. 선순위 세입자 없습니다. 여기 지금 권리관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순서대로 줄순 순서대로 배당받아가면 끝입니다. 내가 법원에 내는 돈 대금 잔액 내면 문제점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30% 저감된 가격이면은 한 번 더 저감되면 곱하기 70%입니다. 77이 49. 50몇 프로 49까지 떨어지면은 입찰자 여러 명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경험상. 그냥 입찰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낙찰가 어떤 예측까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열심히 성심껏 경매, 분석, 영상 작성하는 정경석TV 응원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